올해 전주 지역 일반고 신입생이 처음으로 미달되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일반고와 달리 특성화고 진학생이 늘어난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특히 전북 글로컬 특성화고로 지정된 9개 학교는 정원을 100% 충원했고 일부 학교는 개교 이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특성화고의 육성 방안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면 왼쪽부터 공용선 전북자치도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장학관, 송현진 수소에너지 고등학교장, 그리고 강성봉 한국중등직업교육협회 이사 세 분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장학관님. 예전에는 실업계고라고 했는데 요즘은 직업계고라고 부르지요.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도 유형에 따라서 특성화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나뉘던데 전북에 어떤 유형의 학교들이 몇 개나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직업계 고등학교는 중등 단계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학교를 포함하는 명칭입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보면 중등 단계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특정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계의 수요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그리고 일반고 직업반이 있습니다. 전북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25개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4개교, 그리고 일반고 직업반이 2개교, 총 31개의 직업계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과거에는 이제 직업계고가 이제 뒤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학생 모집이 조금 일부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올해는 특히 이제 모집 성과가 좀 나름대로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송현진 교장 선생님. 예. 지금 계시는 수소에너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기가부터 이제 학교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네. 기존에 전북 하이텍 고등학교에서 지금 변화를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에 과거에는 10년 동안 이제 학생 미달로 조금 어려움도 겪으셨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새학기 신입생 모집이 꽤 잘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바꾸시게 됐고 또 어떤 변화가 있으신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사실 많은 걱정과 이렇게 우려를 하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하였는데요. 다행히 우리 교육청 또 완주 군청 등 정말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한 만큼 우리 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방학 중에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나오셔서 새학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어쨌든 지난 10년 동안에는 학생들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우셨던 모양이죠? 맞습니다. 네. 지금 새학기 때는 얼마나 지금 모집이 되신 것인가요? 예, 저희가 72명 모집에 네. 특별 전형, 일반 전형으로 나누어서 되는데요. 예. 총 216명 학생이 지원을 하여서 예. 3대 1의 높은 경쟁률과 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다행이군요. 예. 우리 강성봉 이사님께서 계셨던 용산 철도 고등학교도 아마 비슷한 과정들을 거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용산 공업고등학교에서 이제 전국 유일의 철도 관련 고등학교로 지금 변신을 했던 것이잖아요. 네. 당초에 이렇게 철도 전문 고등학교로 바꾸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고 이렇게 변신한 이후에 또 신입생들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18년에 이제 학교에 부임을 해보니까 네. 용산공업고등학교는 이제 기계과 전기과, 예. 건축과 토목과 전형적인 학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당시 이제 신입생 모집률은 간신히 정원을 채우거나 예. 대개는 70% 정도 충원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이렇게 변화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필요성을 절감을 해서 개편 방향을 세웠고요. 당시에 기존의 구성된 학과하고 연관돼서 가장 신산업 쪽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철도 산업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철도 산업은 기본적으로 기계, 전기, 전자
그다음에 뭐 토목 이게 기반이 되는 어떤 산업이고 예. 또 철도 산업은 친환경 산업으로서 교통수단으로서 계속해서 확대되고 예. 여기에 인력 인재 양성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개편했는데 지금 현재는 개편 이후에 금년에 신입생 모집 결과를 봤더니 예. 2대1이 됐습니다. 또 전국에서 예. 철도 마니아들이 지원을 해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또 자기 이 진로를 위해서 과감하게 결정을 해서 아주 그 동기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굉장히 예. 고무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용산철도고등학교는 올해 2대1이었고 수소에너지고등학교는 3대1이라고 하니까 변신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크게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교가 그 변신을 하고 탈바꿈을 하려면 어쨌든 개편 방향도 검토를 하셔야 하고 교육 과정도 기존에 있던 것을 뭐 조금 수정하거나 또 이제 새로 마련을 하셔야 되는 점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점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어느 분야로 인력 양성 분야를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예. 전북의 현실이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전통적인 지역 산업이나 지역 전략 산업이 미미한 상황에서 수소 분야의 전문가인 이홍기 우석대 부총장님, 전북대 유동진 교수님 등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구 폴리텍, 포항 폴리텍 등 선진학교 10곳 이상을 방문하여 수소 분야로 인력 양성 분야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힘들었던 부분은 학교 구성원과 동창회 등 교육 공동체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학교에서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에서는 여전히 그 삼례 공고로 인식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떤 노력을 하여도 변화할 수 없다는 이 인식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체와 함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완주 산단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이 기업들은 군필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 실습 후에 우리 학생들이 채용이 되는 산업체가 참여하는 교육 과정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그 뭐 정책적으로도 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그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아까 지금 강성모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철도 관련 전문대학이나 이런 데 또 사례도 연구를 하셨지만, 아이들이 또 학교 마치고 나면 더 공부를 하고 싶다면 그런 학교에 또 계속 가서 전문성을 더 키울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연계 교육도 또 필요하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교육 과정을 연계할 것인가, 또 그 우리 학생들 같은 진로에 되게 보면 취업 아니면 진학 아니겠습니까? 네, 네. 관련해서 이 학생들이 진학을 했을 때 어떤 분야로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또 취업했을 때는 그 취업의 어떤 가능성, 그다음에 취업처는 충분히 가능한가를 충분히 이제 검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학교들이 이렇게 그 어찌 보면 이제 정체성을 좀 변화시키는 것인데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지원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 글로컬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과 담당 장학사님을 배치해서 꾸준히 학교와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과 연계한 컨설팅을 지원해 주셨고, 또 유이태 완주 군수님을 비롯한 진안 군청에 적극적인 지원을 들 수 있겠는데요. 특히 우리 군수님께서는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시고 소통하셔서 일반적인 협약이 아닌 채용 약정 협약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등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채용 약정 협약은 조금만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그냥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다. 네. 예, 네, 뭐 관련된 기업들한테 이 학생들이 배출될쯤에는 좀 채용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약속을 좀 받아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가 처음에는 그 기업들하고 이제 협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네. 기업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도 기업도 우리 학교가 필요하고 또 산업 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서로 형성이 되어서 예. 우리 학생들을 졸업하는 시점에서는 채용을 해주겠다고 하는 약정을 이렇게 일반적인 협약서가 아닌 약정서를 저희한테 주셨고요. 예. 저희는 그 약정서들을 학교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우리 기업들하고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고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에서는 이런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1학년에서 2학년에 올라가는 시점에서 우리 학생들을 채용을 해주시고 그 채용하는 시점에서 장학금으로 일부 장학금을 주시고 학생들한테 직접 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는 이 학생들을 데리다가 회사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이 멘티 멘토를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대학교에 간다면 기업에 다니면서 대학에 진학을 한다면 이 대학생들의 수업료도 지원해 주시고 예. 또 어떤 회사에서는 우리 학교에 기탁금 형태로 많은 이렇게 돈도 주셔서 예.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같이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회사들을 저희가 많이 발굴한 것이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 입시의 성공 비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잘 운영이 되면 학생들도 입학 초기부터 굉장히 큰 희망을 가지고 맞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사님. 예. 네. 저는 이제 학교가 이와 같이 새로운 학교로 변신하고 개편하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게 그 뭐니 해도 예산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소요 예산이 필요한데 예. 그 이제 개편을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직업교육 재구조화 예산이라고 그래서 예. 예. 그 학급 수당, 개편대 학급 수당 당시에는 한 3억 7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요. 그때 당시에 총 저희 학교는 20억 정도를 지원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 예산을 활용해서 이제 장비와 시설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또 아울러서 이제 개편이 됐을 때 철도 전문가들을 불러서 저는 교육시키는 거. 그러니까 현장에 생생한 현장감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와서 학교 현장에 와서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개편된 학교가 성공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어떤 예산, 그 강사비 이런 게 많이 필요했는데 이때 그 직업교육 재구조화 예산이 많이 이제 도움이 됐고 예. 아울러서 이제 또 하나 지금 그 노동부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는 그 산학 일체형 도제 사업이라고 있는데 예. 그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학교에서 기본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현장에 실무와 그 간극을 조절하기 위해서 산학이 협동해서 공동 교육 과정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건데 그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바로 직무에 적응하는데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이 큰 도움이 됐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지금 수소 에너지 고등학교 사례 중간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전북자치도 교육청의 특성화고 육성 정책이죠. 전북 글로컬 특성화고 이 사업이 지금 성공적으로 첫 발을 뗀 것이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장학관님 이 글로컬 특성화고가 어떤 사업이고 또 도내 지금 몇 개 학교는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전북 글로컬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북을 대표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역산업 연계형, 신산업 융합형, 학교 발전형 등 신기술 신산업 그리고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학교 교육 과정에 그대로 담아내서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우리 교육청의 정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8월에 10개의 전북 글로컬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정하였고 올해 2년차 운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완주 지역의 수소 산업과 연계한 수소 에너지 고등학교, 네. 부안 지역의 우리밀 산업과 연계한 전북 베이커리 고등학교, 또 임실 오수 지역의
반려동물 산업과 연계한 전북 펫고등학교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북 글로컬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정되면 우리 학생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개편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산업 현장과 똑같은 시설을 학교의 실습장으로 들여오는 작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재도 신기술 신산업에 맞춰서 확충을 해주고 있고요. 뭐니 해도 우리 선생님들의 경쟁력이 글로컬 특성화고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을 높이는 과정도 충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학교 명칭에서도 뭐 베이커리 고등학교, 펫 고등학교, 뭐 그 요즘 사회에서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아이들이 특히 흥미가 있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신입생 모집도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학교의 경쟁력은 우리 학생들의 학교 선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북 글로컬 특성화 고등학교는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취업 중심의 교육과정 등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신입생 지원율이 글로컬 특성화고 지정 전, 그러니까 22학년도죠. 22학년도에는 73%였는데 예. 24년에는 125%, 그리고 올해에는 148%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춘 학과 신설이나 변경 어찌 보면 이제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글로컬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 변화인 것 같은데 전반적인 도내 학교 상황은 어떤지요? 네. 학령인구 감소는 일반고와 직업계고를 구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신입생 미달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가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교육부에 제출된 2025학년도 직업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을 보면 우리 전북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지원율을 이렇게 유형별로 살펴보면요. 마이스터고 4개 교의 평균 지원율은 158% 정도 되고요. 전북 글로컬 특성화고등학교 10개 교의 평균 지원율은 약 148% 정도. 그리고 나머지 약 15개 특성화 고등학교의 평균 지원율이 약 85.9%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과 연계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되지 않는 학교의 특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학교들은 신입생 지원율이 매우 낮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로컬 특성화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은 초창기니까 이제 연차별로 진행이 되다 보면 전체적인 정책적 온기가 전반에 또 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아직은 일반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80%대 중반이니까 조금 더 향상이 될 필요가 있겠군요. 네. 아까 그리고 잠깐 그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장학관님 그 예를 들면 학교들이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되면 교사진 모시고 이렇게 확보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 역량을 올리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글로컬 특성화 고등학교를 개편하고 교육 과정을 바꾸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전문교과 선생님들의 역량을 향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교육 과정의 답안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거는 산업체에 직접 우리 선생님들을 보내서 예. 산업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과정들을 선생님들이 먼저 경험하고 이 과정을 학교로 들어오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관련된 유관 기관들의 전문적인 교육 과정, 직무 연수를 개설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미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그리고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관련 분야의 역량을 올리는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를 들면 이제 교육계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 지표 중에 한국 중등 단계 직업교육 참여율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22년 기준으로 17%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OECD 국가 전체적으로는 한 37% 수준이다 보니까 우리는 뭐 그에 비하면 절반에도 지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 직업교육 참여율 선진국 수준에서 이렇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 이사님? 네, 뭐 저는 이제 크게 아무래도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사회적 편견, 예,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어떤 인식이 낮은 것도 하나의 영향이 있다. 실제적으로 우리 유럽의 선진국들은 거의 방금 사회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의 한 40% 내외의 이렇게 그 중등 단계 직업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사회적 어떤 인식 개선이 어떤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하루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다양한 정책들이 이렇게 추진이 되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인식하에 정말 지난 2월 11일 날 그 국회에서 국가 미래 직업 교육 포럼을 출범식을 했습니다. 이 포럼은 전문대학 협의회와 우리 한국 중등 직업교육 협회가 함께 이제 공동으로 주최해서 목적은 이제 사회적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보자라는 취지하에 포럼이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에 일단 국회의원들이 13명이 직접 참여해서 지원해주고 또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 또 그 사회적 인식 개선하는데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그 동참할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라고 보고 저도 저 자신도 사실은 직업계 고등학교 편견을 어떻게 해소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심지어 저 아이들 같은 경우 저 아이가 그 직업계 고등학교에 직접 진학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 수도 전기공고를 졸업하고 지금은 졸업하고 한국전력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아주 어엿한 사율이 돼서 정말 누구 못지않게 이렇게 직장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국내에서는 직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마이스터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왠지 어떤 사회적 부정적 인식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이런 성공 사례들도 많이 다양하게 만들고 또 그 직업계 고 학생들이 정말 가서 자기의 어떤 필요한 또 자기가 흥미있어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조기에 학습을 받고 또 그 분야에 진출해서 또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이 열어지는 게 필요하다. 또 이게 마련이 돼야 정말 우리도 유럽의 선진국처럼 40% 정도의 그 중등 단계의 직업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직업교육 참여율 낮은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회적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적성이나 성적과는 관계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일반고 가서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또 대학을 졸업해야지만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자신 희망하는 기업에 취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학에 진학하기는 굉장히 쉬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결과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일반고를 선호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직업계 고등학교를 기피 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인식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매년 10대 정책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4년 10대 정책에는 우리 특성화고 관련해서 지역특화 특성화고를 육성하자라는 정책이 포함되었고 25년 10대 정책에는 특성화고의 취업 더하기라는 정책들을 포함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인식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아까 저기 초반에 지금 언급이 되게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교육부에서도 지금 이런 고교 단계 직업교육 활성화하기 위해서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학관님, 이 사업 어떤 사업인지요? 네. 2023년 8월에 교육부는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에서 협약형 특성화고를 35개 육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이 지역 기반의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교육청, 지자체, 기업 그리고 유관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고자 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4년 교육부 공모에서 전국 15개 지역에서 약 37개 컨소시엄이 참여를 했고요. 총 10개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임실의 치즈바이오 분야에서 임실군청과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컨소시엄이 선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뭐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 용산 철도고도 지금 거기에 포함이 됐다고 들었고요. 이제 그 임실의 한국치즈과학고도 이제 들어가서 35개가 이제 최종 목적인데 지금 1차로 지금 10개를 먼저 선정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 협약형 특성화고라는 것은 어쨌든 지역사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해서 맞춤 교육이랄지 또 체육 또 연계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정주해서 살 수 있는 비율을 좀 높여보자 이런 것이 이제 최종 지향점인 것 같은데 이런 구상 플랜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장 선생님? 예. 저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제가 31년간 근무하면서 저는 항상 이 특성화고등학교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꾸준히 가져왔습니다. 근데 작년 1월에 제가 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문을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제가 지향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학교가 가야 되는 사업이구나. 우리 학교를 위해서 나온 사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설득하고 지역을 설득하고 또 지자체 산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작년 5월에 협약형 특성화고에 도전을 하였습니다만 네. 아쉽게도 저희가 탈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 올해 2025년 4월경에 지금 2차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10개 부분을 선정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다시 이 부분에 도전을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지역 인재가 그 지역에서 정주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직업계고등학교 활성화라든가 육성 정책이 거의 교육청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자체 중심으로 그러니까 전라북도 같으면 전라북도 도청이라든가 전주시청 이와 같이 지자체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하고 또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더 우리 지역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고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지역의 인재들이 싹 수도권으로 대거 이탈합니다. 예.
또 이제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 그중에 또 상위권 학생들이 졸업하고 또 2차 이탈이 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역의 인재들이 그 정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바로 이제 특성화고등학교가 저는 그 대안이다. 특성화고등학교 실제 데이터만 봐도 일반고 졸업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그 지역에 정주하는 율이 높다는 네. 통계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지역 정주를 목표로 하고 또 직업교육 활성화되고 또 특성화고등학교 그다음에 직업교육 활성화돼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또 지역의 인재들이 그런 환경이 마련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다. 예. 그래서 그 정책은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고 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이런 뭐 변화들이 하나둘씩 그 실행이 되고 또 구체적인 성과를 그 내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직업계고 그 취업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4년에 전국 직업계고 그 취업 현황이 지금 55.3%라고 하고 또 전북은 또 그보다 더 낮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직업계고 졸업생들 취업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차관님. 네. 직업계고 취업률은 중등 단계의 직업교육 분야 중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우리 전북 직업계고등학교 취업률이 2020년에는 약 47.2%에서 24년에 54.1%로 6.9% 정도 증가했습니다. 4년 연속해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전국 직업계고 평균에 비하면 아직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 조금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의 빠른 변화를 학교 교육 과정이 적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아무래도 손쉬운 대학 진학에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하는 부분들도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 지역산업 중심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육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의 역량이 우선은 높아져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지역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채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취업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교장 선생님. 예. 전라북도의 취업률을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낮은 수준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취업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를 지금 시행을 해서 직업교육고의 경쟁력 강화와 학생 취업률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라북도 상인제과 안에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안에 취업 지원관들을 직접 채용하셔서 학교 현장에서 기업체를 발굴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발굴하셔서 학교의 안내, 정보 제공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점차적으로 취업률은 개선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고무적인 것은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율이 작년, 올해 점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 취업률도 개선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 현장에서는 우리가 3학년 때 일시적으로 취업을 독려하기보다는 신입생 단계에서부터 취업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기업체 견학이라든가 취업 캠프라든가 자기소개서, 이력서
제공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서 취업률 상승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취업률은 전반적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늘 인력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게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산업 구조가 이렇게 고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예. 아무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자리는 아무래도 줄어드는 게 현실적으로 뭐 피할 수 없는 거다. 예. 그렇다면 직업계획 고등학교 직업교육 쪽에 와서 자기 전문 분야를 교육을 받고 전문대학이라든가 대학에 진학을 해서 예. 좀 더 그 전문화된 교육을 받고 이렇게 그 직업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어떤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를 어떻게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정말 자기 전문 분야에서 실무를 익히고 그다음에 대학에 가서 더 심화시킨다면 공부할 이유를 알고 예. 그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직업계고의 존재 의미 자체가 이제 취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사님 계셨던 용산 철도고등학교랄지 이제 3월부터 출범할 수소에너지고도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새로 살림을 짜실 때 특히 취업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 특히 주안점을 두고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님부터. 예. 저는 이제 아무래도 취업을 특성화 고등학교에 직업계 고등학교는 목표가 어떤 취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양질 일자리를 구해서 취업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예. 생각에서 가장 이제 교육 과정이 저는 현장에 맞도록 같이 부합해서 운영이 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취업이 잘 되려면 산업 현장에서 선호하는 우리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라는 게 과제고요. 예. 그러려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와서 직접 지도할 수 있다면 본인들이 지도했으니까 예. 또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어떤 능력치를 알고 있으니까 바로 또 채용과 연계도 될 수 있다. 예, 예. 이래서 산학 계민 교사를라든가 다양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 있는 그런 직무 기술자들 또는 경험자들이 이렇게 학교에 와서 직접 교육을 하고 그럼으로써 취업하고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그런 걸 좀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 예. 금년에도 용산 철도고등학교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에 8명 합격하고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에 2명, 그다음에 서울시청의 공무원 과정에 4명.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졸업생들이 160명 정도 되는데 한 20명 정도가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에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예, 한 10% 정도가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를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사례들이 계속해서 좀 확산이 되고 한다면 또 직업계 고등학교에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 저는 이 취업과 연계를 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바로 그러려면 교육 과정, 그다음에 교육 내용이 산업 현장과 같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게 예, 예.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장 선생님. 예.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 과정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재학생들에게 일부 시행 중인 산업체와 함께하는 취업 연계형 교육 과정을 전교생에게 확대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학교에서는 산업체 우수 강사가 학교로 오셔서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팀 티칭을 이루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우리 학생들이 기업을 방문해서 직무를 배우고 졸업과 동시에 정직원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참여 가능한 기업들과 채용 약정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채용 약점 기업들과 함께 저희가 입학 설명회를 한번 열었었는데요. 예. 예. 이 입학 설명회에는 완주 군수님께서도 참여해 주셨고, 그다음에 채용 약점 기업들도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완주군에 있는 우리 학교를 지원하는 방안과 또 이 채용 약점 기업들은 회사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에 대한 인력 채용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입학 설명회에 오신 학부모 학생들께 안내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또 이 기업 동산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 기업 동산에는 채용 약제에 참여한 기업들의 깃발들을 저희가 개항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이 깃발들을 보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이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의욕을 고취시켜 주고, 또 기업들에게는 약속한 부분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 교육과정들을 운영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교장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그 군수께서 굉장히 많은 열의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그 군수님 자체가 상업계 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 분야에 더 관심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전북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그 졸업한 학생들 중에 취업자의 60%가 다른 지역으로 지금 빠져나가서 취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만큼 지역에 일자리가 적기 때문일 텐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지역에서 배출된 학생들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텐데, 어떤 문제들 먼저 선결돼야 할지 궁금합니다. 예, 교장 선생님. 예, 그 보도에 의하면 전북 청년 인구의 60에서 70% 정도가 수도권으로 유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 또 마이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다시 전북으로 돌아오지 않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저는 수도권과 동등한 조건의 임금 조건이나, 그다음에 기업에 들어갔을 때 기업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준다면 저는 우리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협학형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목표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저는 우리 수도권하고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지역 인재로 성장해서 우리 지역에 취업한 학생들에 한해서 월급 외에 지역 정착금으로 지자체에서 일부를 한시적으로 보전해 주신다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관님. 네. 먼저 교장님께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에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작년 12월에 제정되어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용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직업계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졸업한 학생들, 그리고 지역 기업 외까지 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 그리고 지자체, 지역기업, 지역대학 등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정규 요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산업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고, 지역 기업들은 직업계고 졸업생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주고, 또 지역대학은 우리 학생들이 일하면서 계속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계약학과를 개설해주고, 또 지자체는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이라든가 출퇴근 지원 등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돌아보면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지요. 그 한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고졸 채용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학력 간 임금 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문제들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고졸 채용 안착하려면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어떤 부분들이 조금 변화가 돼야 할지 궁금합니다. 예, 이사님. 저는 이제 일단 고졸 채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에서 고졸 채용을 일정 부분 이렇게 할당해서 뽑아주는 그런 예. 제도가 정착되고 예. 계속 확산될 필요가 있다라는 예.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아울러서 이제 그 채용이 돼서도 여전히 이제 임금 간 격차, 예. 그다음에 또 승진에서 차별, 예, 특히 그 일부 지금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술직과 기능직의 칸막이가 엄격해서 예, 예. 어떤 직렬에 따른 차별이 여전히 예. 존재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저희 아들이 고졸로 취업한 한전만 같은 경우에도 한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하. 고졸 채용하면 고졸로 채용됐든 대졸로 채용됐든 업무에 직무를 맡으면 전혀 학력 간 차별 하나도 정말 100% 없는 회사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취업해서 그다음에 야간 대학이라든가 적당한 사실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는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도 대학을 졸업하고 똑같이 지금 현재는 대졸자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오히려 더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대학은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사실 요즘은 이제 그런 사회적으로 변화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프로야구 대세인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바로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 프로에 뛰어들었는데 대학 가는 거 걱정하지 하나도 않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또 프로 축구의 양민호 선수도 토트넘에 가 있는 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대학 가는 것이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고 또 지나갈 수 있고 그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우리 회사에서 정말 그 고졸 취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대학 기회도 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또 그 승위 차별도 해소한다면 예. 또 좋은 그런 고졸 채용이 안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교장 선생님, 예. 이사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사회 진출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하면서도 자기 개발, 경력 개발, 뭐 또 그 뒤이은 그 공부 이런 걸 또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는지. 예, 아까 장학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네, 네. 저는 4년제 대학에 계약학과를 개설해서 우리 학생들이 일과 그다음에 학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학위 취득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 승진 트랙도 예.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학교에서 그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소개를 해드린다면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군대를 다녀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좋은 기업에서 공고가 났을 경우 그 기업에 대한 공고 내용을 우리 학생들에게 안내해주고 그 안내에 의해서 이 학생들이 취업이 되었을 때 추수 지도를 통해서 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산업 계가 아주 급변하고 있어서 직업 교육도 이제 그에 맞춰서 발빠르게 또 대응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런 그 현실 속에서 직업 기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무엇이 있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발언으로 한 말씀씩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학관님 네. 해주시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지역 중심의 특성화고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120고를 2차 전지 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또 수소에너지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육성하겠습니다. 전북 글로컬 특성화고등학교를 신규 지정해서 신기술 및 지역산업의 인력 수요에 대비하고 이걸 통해서 이를 위해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재구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 향상을 위해서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사관학교, 직무 중심의 취업 맞춤반을 운영하고 교육청에서 직접 기업을 발굴해서 우리 학생들을 취업으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취업 중심의 직업교육 정책으로 우리 학생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전북 직업계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예. 전북 기계공고, 그다음에 삼례공고, 진안공고, 기계과에서 예전에 가르쳤던 수업은 다 똑같았습니다. 어느 학교를 선택하든지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은 선반, 용접, 밀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북기계공고에서는 메카트로닉스, 진안공고에서는 군특 분야, 수소에너지고등학교에서는 수소 관련 분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에 맞게 특화시켜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특성화시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사회적인 편견과 그다음에 인식 개선과 더불어서 취업률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4년제 대학의 개학과 개설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전북대, 우석대, 원광대를 비롯해서 개학과 개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인구 소멸, 인구 유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월급 외에 지자체에서 한시적으로 지역 정착금을 주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예, 이사님. 직업계 고등학교가 신산업에 맞도록 개편되고 또 산업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그 현장 중심이 교육 과정이 실현이 돼서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사회적 인식 개선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소질과 적성, 흥미가 있으면 빨리 도전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일찍 소질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에서 정착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교육청과 자치단체 또 기업들의 유기적인 협력 속에 특성화고를 비롯한 직업계 고등학교의 성공 모델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